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8일입니다. 미국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IS 테러 기획자를 폭격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미국 중부 지역 사령부가 발표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깥에서 드론을 띄워서 아프가니스탄의 낭가하르 산악지대에 있는 IS의 아프간 지부 소속 플래너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플래너, 테러를 기획한, 카불 공항 테러를 기획한 사람을 죽였고 민간인 피해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약속한 대로 즉각 보복을 한 셈입니다. 한편 카불 공항에서는 이제 오는 31일 철수 마감 시한을 두고 계속 지금 공수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은 11만 명을 외부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11만 명입니다. 그리고 테러 피해자는 지금까지 계속 집계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적어도 183명, 적어도입니다. 이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183명이고 부상자는 수백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프간에 전쟁을 한 지가 한 20년 되었는데 20년 중에서 미군이 하루에 죽는 기록으로는 지난 10년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철수하면서 계속 카불 공항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걸 탈레반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카불 공항 인근에 있는 CIA 지부 사무실을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CIA 지부야말로 중동에서 대테러 작전 그리고 대탈레반 작전을 하는 아주 정보센터였는데 그것을 파괴한다고 하니까 마치 일패도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점점 바이든 대통령의 이 철군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은 트럼프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바이든에는 매우 우호적이었던 언론이었는데 이번 카불 철수에 관해서는 카불 철수 작전이라든지 이 탈레반에게 아프간을 넘겨준 철군 정책에 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연설문 작성자였던 마르크 A. 티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워싱턴 포스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이 테러의 책임은 탈레반에게 물어야 한다. 탈레반이 외곽 경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탈레반이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니까 탈레반의 책임을 묻고 8월 31일 시한을 연장을 하고 이제는 미군을 더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오는 작전을 펴야 그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적 교훈으로서 1983년 10월 23일 베이루트에 있었던 테러에 대한 레이건 정부의 온건한 대응이 결국 빈 라덴의 9.11 테러를 불렀던 이런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야 된다, 상기시킨다 이런 요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번의 아프간 포기는 4.20보다는 오히려 1983년 10월에 있었던 베이루트 폭파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슬람 테러 집단이 베이루트에 진주한 미군 해병대 막사를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241명을 죽였습니다. 241명을 죽는 걸 보고 레이건 대통령은 제대로 보복도 하지 않고 그 직후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빈 라덴은 미국은 아무리 때려도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뒤에 케냐,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을 폭파시켜도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상태에서 미국이 빠져버리면은 다시 테러 집단이 용기백배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한 테러를 훨씬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테러 작전이 얼마나 이제는 어렵게 됐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공군기지, 미군기지, 그리고 CIA 본부,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 중에 협조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철군해버리면 그런 대테러 기지를 잃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IA 지부를 폭파시켜버리고 나가고, 더구나 거대한 공군기지였던 바그람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면서 탈레반 손에 넘어가니까 이 바그람 기지에 잡혀있던 한 7,000명 되는 이 포로들이 풀려났습니다. 이 중에는 테러 분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 티센 씨는 이번에 IS 테러 요원이 여기서 풀려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초 보도된 것과 달리 이번에 테러는 두 번의 폭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군 당국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두 번 폭발이 있었다고 하다가 최근에 아니라 한 몇 시간 전에 그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 폭발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자행을 한 거다. 한 사람이 이 폭발물을 가지고 몸에 숨겨서 가지고 가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폭파시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에 대한 정보라는 게 리얼타임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한 이상 이제 미국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지상의 근거지를 잃게 되었다. 앞으로 테러 분자들이 용기백배해가지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으로 몰려들 텐데 이제 미국은 속수무책이 되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카불은 4.20이 아니라 1983년의 베이루트였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초성집이 되고 있습니다. 13명의 미 해병대원들의 그 신원이 밝혀지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완전히 추모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해병대원은 이 와이오밍주 출신인데 하필 2001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2001년 9.11 테러 때 태어난 이 젊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자원해서 해병대로 들어갔는데 이틀 전의 테러로
사망했고 그 사망했다는 통보를 부모가 받았다. 뉴욕타임스가 그 부모와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아들이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이었고 나이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해병대 입대 나이가 되자마자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입대를 해서 카불 공항까지 가게 되었는데 매일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은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오늘은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전 그 시간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길하던 차에 전사 통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의 허영심 9.11에 맞춰가지고 20주년 기념일에 근사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장기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철군이 그냥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철군이 패배. 철군이 종전이 돼야 되는데 철군이 패배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에 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세력이 핵을 가진 북한과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하자고 하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붕괴로 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